있어가지고 오늘 아침만 해도요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현주 의원이 좀 세게 발언하셨어요. 그대로 전해드리면 정청래 행동은 인민민주주의와 같다. 그리고 어제는 또 한준호 의원이 이거 합당을 이제 중단하겠다라고 선언해라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 사안을? 아니 저도 지금 합당론이 네네.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뭐 네네네. 처음에 그 합당 발표 기자회견 하자마자 저도 네네. 거의 바로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뭐 SNS에 의견 표명도 하고 했는데 네네. 지금 이렇게까지 이 당력이 낭비되고 정말로 정치적으로 저희가 뭐 이렇게 소모적인 상황으로 빠져드는 게 전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네네. 지금은 뭐 어쨌든 이제 당원들도 많이 생각하시고 저희 당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지금 대통령님이 하시는 일, 저희 이재명 정부 가해내는 국정 방향성을 저희가 명확하게 뒷받침하고 네. 거기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게 지방선거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지. 맞아요. 저희가 사실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야 선거도 이기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당지지율 네네네. 당지지율 하지만 결국은 이 국정 운영이 성공적으로 이끌어져 가고 민생이 안정되는 게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이런 방식으로 당력을 소모하고 낭비하는 게 네네. 너무나 부적절하다. 부적절하다. 네, 지금 이 합당 논의는 이 상태에서 이제 그냥 멈추고 지방선거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우리 민주당은 어쨌든 이재명 정부의 승리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네. 미래를 위해서 일하는 정당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우리 할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도 이렇게 발언하셨더라고요. 민주당 조국혁당 합당 제안 실속이 없다. 연대보다 민생에 집중하자. 그럼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한준호 의원도 어제 조국혁신 등과의 합당 제안은 여기서 멈춰달라. 박홍근 의원 합당 논의 멈춰야 된다. 지방선거 이후에 다시 판단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지금 분위기로 보면 정청래 대표는 아직까지는 중단할 의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고하시는 것 같긴 한데 네네. 저희가 약간 정상적인 사고를 해보면 저희가 코스피 5천 한 그날 안 그래도 이거 발표해서 저희가 이 말이 되나 약간 이런 느낌들을 받았는데 지금 지난 주말 사이에서도 대통령께서 부동산 이야기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하시면서 실제로 이제 부동산 확실히 잡겠다. 근데 이게 좀 잘 생각해 보시면 네네. 저희가 실제로 정치라는 건 돈의 흐름을 결정하고 흐름을 유도하는 일들이잖아요. 네. 지금 대한민국이 저희가 자본시장을 정상화해 나갔고 네.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특히나 서울 일부 지역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돈의 흐름을 네. 자본시장 지역으로 돌려가야 되는 큰 흐름을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잡고 가시고 이재명 정부가 나가야 되는 방향인 거잖아요. 네네. 그럼 저희도 당에서 지금 이렇게 당력 낭비하는 이야기 서로 사실은 마음 상하는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부동산 정책 어떻게 단호하게 사실 이번에 끝낼 것인가 이 자본시장에서의 돈의 흐름을 뭐 주식시장이다 아니면 코스피 5천 갔으니까 네. 코스닥으로 아니면 지역에 지방으로 흘러나갈 수 있는 어떤 그 제도적인 준비 같은 것들을 우리 국회와 당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약간 이런 흐름으로 네네. 바꿔줘야 이게 이 대통령 가는 그렇죠. 길과 우리가 가는 길이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당이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주초에 당의 메시지는 그런 정책 메시지의 뒷받침으로 가는 게 저는 무조건 맞다. 네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의 당의 중요한 이 뭔가 스피커들인 네. 최고위원들, 당대표 다 사실은 지금 이 막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부적절하다. 일단은 뭐 합당 얘기 지금 뭐 당원들도 하루에 뭐 문자 뭐 계속 오고 막 저희도 여러 의견 표명하고 있지만 네. 그만해야 됩니다. 정말 그만하고 이제 뭐 이렇게 일단 던져놨으니까 여러 네. 이야기들도 나올 거고 그렇죠. 저희가 합당은 안 하더라도 일종의 진보 정당 다른 정당들과 전략적인 선거연대 가능성이라든지 우리가 뭐 어쨌든 이 뭔가 이 빛의 혁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어떤 그 혁명의 성과를 우리가 정치적으로 선거 과정에서 어떻게 녹여낼 것인지 이런 식으로 선거 전략적인 논의로 이건 아예 그냥 가야 빼버리고 그냥 합당 논의는 중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오늘 발언에서 그런 얘기는 당원과 국민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 분열보다 통합을 선택해야 한다. 싸움에서 이기는 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뭐 이런 말을 했네요. 그리고 책임은 당대표에게 있다. 매일같이 물물처럼 밀려온 과제 처리하고 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임기 진행할 거다라고 얘기했고 이현주 의원은 최고위를 패싱한 당 공식 제안도 아니고 대표한테 공식 철회 요구한 바 있다. 합당 논의나 협상 유효하지 않다.
이재명 정부 중도 실용 노선 뒷받침하는 흡수 합당이 아닌 조국당 DNA 유지하는 합당 논의 자체 어렵다. 조기 합당은 민주당의 주류를 교체하는 시도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청 내 조국의 민주당으로 전환하는 시도로 보인다. 아주 직격탄을 날렸네요. 그러니까 일부에서 사실은 이제 이런 그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네.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선거나 이런 여러 가지 전략적 측면에서 접근한 부분도 있지만 일부에서 이제 주장하는 것은 정청래 대표가 본인의 그 대표 체제를 좀 더 공고히 하고 다음 대표 선거에서도 본인이 다시 대표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 합당 과정에서의 실익을 우리 구성원들이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이번에 이런 어떻게 보면 정말 전격적인 합당 논의 그리고 그런 어떤 그 추진 과정이 네. 누가 보기에도 아 이게 그게 선거든 아니면 앞으로의 진보 진영의 큰 뭐 어떤 큰 울타리를 치는 일이든 뭔가 정치적인 아니면 우리가 어떤 가치 차원에서라도 실익이 있구나. 네, 그러니까 네, 이분 뭐 정치라는 게 항상 눈앞에 이익 계산만 할 수도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가치 있는 일이든 우리의 원칙적인 방향성에 맞든 또 그런 게 아니라면 명확하게 실익 계산이 되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면 이제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보시기에도 아 한번 밀고 갈 만도 하지 좀 복잡함이 있지만 그럴 수 있어 약간 이럴 수도 있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눈에 띄지 않으니까 그러면 남는 게 뭐냐 네. 그러면 이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추진하는 사람들의 이익 아니냐 이게 당 전체의 이익이나 뭐 일종의 우리 공동체 전체의 이익이 아니라 네네. 누군가의 이익이 아니냐 그럼 그게 뭐냐 네네네. 이렇게 자꾸 안 좋은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적절하지 않다. 처음부터도 이게 보통의 그게 합당이 논의가 됐다 아니면 다른 종류의 정치적인 어떤 문제들이 생길 때 그런 것들을 뭔가 밀고 가고 극복하는 힘들은 네. 정말로 이 어떻게 보면 민주적인 절차 아니면 뭐 눈에 보이는 명확한 실익 이런 게 있어야 작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이제 극복해 가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렇죠.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힘이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극복해서 갑니까? 못 갈 것 같으면 그만 가야죠. 근데 유시민 작가의 말은 약간 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해석 좀 네. 해주세요. 백낙천 교수 추도하셨잖아요. 마지막 부분에 주목해봐야 한다고 했고 합쳐서 한꺼번에 가는 게 이해찬 기획에 가깝다. 그러니까 이해찬 전 총리도 그렇게 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요. 나도 이해찬과 같은 생각이다. 이해찬 전 총리의 답은 빨리 합칠 수 있으면 합치고 합칠 수 없다면 공존해라. 그게 답이다. 이 말은 잠깐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 말을? 그 말이 좀 약간 그러니까 저희가 하자는 건지 말자는 잘 모르겠지만 네네네. 약간 그 제가 이제 정치에서 그래도 배운 게 네네. 공격은 단순하게 하고 방어는 복잡하게 하는 거. 저 정도 복잡하게 얘기하시는 특히나 유시민 작가님 같은 분이 저 정도 복잡하게 얘기하시는 거는 지금 일종의 약간 합당론이 수세에 올린 거를 그냥 오히려 약간 증명하시는 것 같은 느낌. 이게 막 일종의 실익이나 가치나 네네네. 논리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되게 이제 복잡해지는 거잖아요, 얘기가. 맞아. 아,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이게 가오 떨어지는 일인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복잡하게 하실 필요가 있나 그냥 네 어떻게 보면 저희가 네. 진짜로 지방선거 끝나고 네. 일종의 정치적인 이해득실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을 때 네네. 저희가 정책적인 다양성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치의 이 품을 넓히는 어떤 방향성 속에서의 합당 논의 같은 것들이 있으면 네. 저런 이야기들이나 아니면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고민하는 결이 네. 지금이랑 좀 다를 수 있어요. 지금처럼 뭐 말도 안 되는 미래학이 있네 없네 뭐 무슨 당 대표가 그런 뭐 얘기.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네네. 정말로 저희가 이제 다음 총선이나 그 다음 정권 재창출까지 우리가 정말로 큰 틀에서 우리는 민주당은 지금 스펙트럼도 넓고 네네. 어떻게 보면 국민적인 대중정당으로서 거의 유일하게 지금 있는 정당에 가깝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우리의 어떤 그 가치나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의 그 이 품을 넓히는 차원에서의 합당 논의 네네. 아니면 다른 정당과의 연대 논의 이런 것들을 그리고 새로운 어떤 이 세력들이나 사람들이 다시 등장하게 하는 그런 종류의 논의들이 네. 훨씬 더 의미 있게 이루어질 텐데. 그러니까 저 이야기가 네. 오늘은 저는 되게 이상한 이야기고 오늘은 좀 이상한 얘기. 아마 한 6, 7개월만 지나도 네. 꽤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될 될 수도 거다. 있다. 그래서 미루자라고 일부에서도 얘기하는 거고 저도 네네. 지금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시기적으로 지금 적절해요. 다만 합당 논의는 열려 있고 할 수는 있다.
그럼 뭐 나중에 네네네. 정말로 이게 정치적인 무슨 선거 이해득실이나 아니면 개인들의 이해득실이 아니고 네네. 정말로 우리가 진영 전체나 우리 공동체 차원에서의 논의가 충분하게 이 뭔가 숙성된 상태로 이루어지면 저는 뭐 그 다음에는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일부에서 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의원님.